일단은 전반사라는 건요. 전부 반사한다는 뜻이야. 100% 반사. 대표적인 전반사의 예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걸 실험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수조에 물을 채우고요. 예를 들어 구멍을 뻥 뚫었대. 아깝게. 물줄기가 줄줄 새겠죠. 요 물줄기에 맞춰서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쏘면 빛줄기가 물줄기를 따라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전반사라는 현상이에요. 이 내부에서 전부 밖으로 못 나가고 굴절되지 못하고 전부 반사는 전반사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광 케이블, 바로 광통신을 이용합니다. 광통신의 이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해요. 자, 전반사라는 기본 원리는 이래. 여기는 굴절률이 작은 곳, 굴절률이 큰 곳입니다. 그러면 법선에 대해서 빛을 쐈을 때 당연히 이 각이 어때? 작고 이 각이 크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 빛이 진행할 때는요, 투명한 매질을 통과할 때는 100% 굴절하진 않습니다. 잔잔한 수면을 보면 어떻게 해? 강 바닥이 보이지만 희미하게 내 얼굴이 비치지, 투명한 유리를 보면 창밖의 풍경이 보이지만 희미하게 내 얼굴이 비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과율이라는 게 있으면 보통 유리가 96%를 보이는데 됐고, 그냥 대충 10을 보내면 9 정도는 나가고 1 정도는 반사예요. 입자값 반사가 당연히 같죠. 굴절거리고.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여기가 느리고 빠르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더 커지고 당연히 일부는 빛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0을 보내면 9 정도가 나가고 1 정도가 되돌아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각이 더 커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댔지. 아까 했잖아 이거를. 그치? 아까 예전에. 그러면 얘가 더 커져.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입사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빛을 10을 보내면 9 정도는 수면을 따라가고 이렇게 1 정도가 반사돼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이렇게 선생님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막아. 그럼 자 봐. 선생님 막았는데 옆에 흰 빛이 보이죠? 이 빛이 왜 보여? 경계면을 따라 전반에서 이렇게 나오는 빛이 관측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옆으로 빛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분명히 LED는 일로 빛을 강출하고 있는데 내가 막는 순간 이런데 막 이 경계면을 따라 빛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치? 이게 바로 수면을 따라 이렇게 오고 있는, 경계면을 따라서 빛이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계속 가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요 상황만. 법선이고, 굴절률이 작은 곳, 굴절률이 큰 곳입니다.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쐈을 때 입사각이 IC라고 합시다. IC라고 할 때 굴절각이 90이 되는 순간이 일어나고, 이때도 1은 이렇게 반사를 해요. 역시 이 각은 IC가 되겠지? 근데 10을 보내면 여기서도 9는 수면을 따라 나머지 1은 반사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IC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임계각. 크리티컬 인시덴트 앵글이라고 해서 임계각이라는 건 한 개지, 한 개. 임계각은 무슨 뜻이냐? 굴절할 수 있는 마지막 입사각입니다. 그러니까 굴절각은 90이 최대지.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임계각이라는 건 굴절할 수 있는 마지막 입사각, 굴절각이 최대인 90도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그럼 만약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지금 I가 IC보다 크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을 쏘면 더 이상 굴절할 수가 없어. 그냥 굴절할 수 없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다시 되돌려버려요. 입구 컷당해. 그래서 10을 보내면 10을 다 반사, 100% 올반사. 이게 전반사예요. 이게 전반사입니다. 전부 반사다. 그럼 전반사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전반사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요, 무조건 어디서 굴절률이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하면 각이 작은 곳에서 각이 큰 곳으로 뭐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백날 입사시켜봤자 전반사는 안 일어나.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봤죠? 이 엔드 뭐 입사각이 누구보다 클 때, 임계각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만족해야 전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전반 보통은 n소를 보통 공기를 1로 근사하고 n배를 n으로 근사한다면 이거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일단 작은 값보다 큰 값으로 정리하고 IC분의 사인 90은 얼마죠? n 작은 것분의 n 큰 거고 보통 1분의 n 이렇게 되지. 그러면 사인 90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전반사 임계각 식은 어떻게 돼? 사인 임계각의 값은 항상 n분의 1. 근데 사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땐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서 n 큰 거분의 n 작은 거 이렇게. 그래서 임계각 식은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사인 IC, 사인 임계각은 n분의 1이고 n 큰 거분의 n 작은 거. 그럼 봐봐. IC가 임계각이 어떨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 작을수록 전반사 확률은 커지죠. 예를 들어볼까? 자, 동일한 경계가 있고요. 법선입니다. 얘는 임계각이 이렇게 작아.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임계각이 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이렇게 각을 쓰면 얘는 전반사 해버리지만 이렇게 각을 쓰면 굴절해버린다. 굴절을 해버린다고. 얘는 전반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는 언제 잘 일어나? 임계각이 작을 때. 그러니까 두 매질 간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잘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광통신을 합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이용해. 자, 무선 통신의 장점은 정보를 광속으로 전달합니다. 단점은요. 빛은 구면파, 전파는 전자기판 구면파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에너지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해요. 잘 생각해봐. 야, 내가 집에서 와이파이를 딱 연결했어. 조심히 나와. 정말 조심히 나와. 연결이 돼? 안 돼. 집에 좀만 멀어져도 금방 끊기지, 그치? 그러니까 무선 통신은 다 좋은데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간섭이나 어떤 도청의 위험도 있고. 대신에 광통신은요, 이 광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광섬유 또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생긴 광 케이블을 이용하고요. 자, 밖에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앞에 아예 두 개. 자, 중심에 있는 걸 코어라고 하고요. 그걸 싸고 있는 걸 클래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둘 다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고 왜 색이 있으면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다 흡수해버린댔지. 그러니까 색이 있으면 전부 전반사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투명해야만 전부 반사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굴절률, 저 전반사 조건을 확인해 보면 코어의 굴절률이 어때야 돼?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커야 하고요. 그래서 안에서 코어에서 빛을 가시광선을 쏘면 전반사에서 거의 광속에 가깝게, 그러니까 매질 속이니까 진공중 광속보다 느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매우 빠른 거의 광속으로 정보를 손실 없이 전달합니다. 자, 전 세계는 이 여러 해저를 통해서 광 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멀리 있는 나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죠. 뉴욕에 친구가 있대. 친구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야, 이 자식아 돈 언제 갚을 거야? 누르면 바로 가죠. 빠르게 정보를 도청,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죠. 광 케이블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광통심의 핵심 코어와 클래딩 투명해야 되고 얘네들의 굴절률인데, 자, 그럼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흔히 나오는 예가 이런 거야. 자, 매질 두 개를 놓습니다. 이렇게.
매질 두 개를 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 얘는 매질이 A고 B야. 얘는 A고 C래요. 여기다가 빛을 동일하게 45도로 쐈더니만 얘는 1로 꺾이고 얘는 45도로 쐈더니만 이렇게 꺾이더라. 자, 질문. 이게 직관으로 바로 판단해야 돼. 자, 각이 누가 커? 각 누가 커? A, B. A가 크지. 그럼 누가 굴절률이 커? B가 크죠. 각이 누가 커? 법선사의 각. C가 크지. 그럼 굴절률 A가 크지. 그럼 자, 굴절률 비교하면 A보다 누가 커? B가 크죠? 그렇지? 각이 작은 게 굴절률이 크댔잖아. 맞죠? 그럼 A, C 중에 C가 크지? 되십니까? 이렇게 굴절률 관계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봐. 맨날 나오는 유형이 이거. 자, 그러면 이 세 물질로 광섬유, 광 케이블을 만든다면 코어로 적당한 건 누구야? C가 제일 타당하겠죠. 그럼 클레딩으로 제일 타당한 건 누구야? 아, 미안해. 바뀌었어. 코어는 굴절률이 제일 큰 B입니다. 그리고 클레딩은 굴절률이 제일 작은 C입니다.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되십니까? 이게 이제 광통신, 바로 전반사라는 현상이에요. 전반사는 뭐라? 전부 반사한다, 100% 반사한다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빛을 쏘면 무조건 일부는 나가고 일부 굴절, 일부 반사예요. 근데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순간 100% 반사예요. 되십니까? 자, 마지막 예제. 이거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겠지. 자, 이유는 보죠. 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대낮부터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그리고 대낮에는 태양이 이글이글 한여름이라고 해볼까? 자, 공기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 땅이 가열되지. 그럼 지면이 엄청 뜨거워져. 왜? 되게 뜨거운 날은 아스팔트 오늘 가열된 날 얼굴 들이대면 열이 확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공기층이 생깁니다. 온도에 따른 공기에 미세한 층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기층이 아래쪽은 고온이 되고요. 하늘 쪽은 저온이 돼. 아까 소리 속도는 뭐에 비례한댔지? 온도에 비례한댔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입사각보다 법선 그어볼게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때야 돼? 여기가 고온이니까 빠른 곳이고 빠른 곳 속도가 여기 느린 곳이야. 그럼 빠른 곳에서 각이 크고 느린 곳에서 각이 작댔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요로 꺾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법선을 그으면 또 어떻게 돼? 요로 꺾이겠죠. 여기서 법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요로 꺾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1, 2, 3, 4, 5 층져 있는 거 아니고 매끄럽게 연결해서 층이 져 있으니까 하늘 이렇게 낮에는 소리가 어디로 퍼져? 하늘로 퍼진다. 그러니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지. 그럼 반말은 누가 들을까? 자, 동일하게 있고요. 이 사람이 자, 밤이 돼서 소리를 지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피아가 서로를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달이 원래 초승달은 보통 12시 전에 지는데 9시만 돼도 충분히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역시 미세한 공기층이 생겨요. 근데 이제 온실효과 인해서 대기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지만 지표는 확 식어버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가 뭐가 돼? 하늘이 고온, 빠른 곳이 되고 땅이 저온, 느린 곳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방출되면 입사각보다 누가 더 커져? 굴절각이 더 커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돼? 굴절각이 너무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굴절이 안 일어나. 전반사가 일어나버려. 그럼 되돌려 보내줘요. 그러니까 밤에는 소리가 어디로? 땅으로 퍼진다고. 그러니까 남반의 사가 반말은 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시끄럽게 떠들면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 지르면 엄청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되시나요? 자, 하나 더 신기루. 마지막 예제. 이건 사진 찍고 가시면 돼. 사진 찍고 한번 가시면 돼요. 자, 공기도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인력에 의해서 밀도가 떨어집니다. 분자 간격이 멀어지니까 공기 밀도가 떨어지지. 그럼 빛은 매질이 적을수록 빠르니까 고온에서 빠르고 저온에서 느립니다. 자, 그럼 봐. 이제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걷고 있어요. 굉장히 덥죠. 땀을 삐질 막 거의 뭐 출신 직전까지 갔어. 자, 태양은 이글이글. 저 멀리에 나무와 나무가 있으면 주변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오아시스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시 공기에 뭐가 생겨요? 층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여기가 지면이 고온이고 하늘이 저온이 되니까 어떻게 돼? 분자간 인력이 작아지면서 멀어지니까 대기 밀도, 공기 밀도가 감소하고 광속이 빨라지죠. 광속은 무조건 매질이 소할수록, 매질이 없을수록 빨라지니까. 그럼 이제 소리의 속도가 어떻게 하냐면 광속이 빠른 곳, 여기는 느린 곳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이 일부는 이렇게 반사돼서 오겠죠. 일부는 아래로 내려가는 빛은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 들어옵니다. 왜? 여기가 빠르고 여기 느리고 빠르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휘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 시선에서 여기서 오는 빛은 여기서 온다고 느낀다고. 그럼 여기서 오는 빛이 어떻게 보여? 하늘면 오아시스가 떠 있고 나무가 뒤집어져 있는 걸 이렇게 신기루가 보인단 말이야. 신기루의 기본 원리야. 그러면 만약에 공기 밀도가 좌우가 다르대. 그럼 공기가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저기서 온 빛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나는 저기 있다고 생각해. 그럼 저기만 보고 아무리 가도 안 나오죠. 이게 신기루의 기본 원리입니다. 역시 빛이 불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되십니까? 자, 사진 찍고 가시면 돼요. 자, 숙제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당연히 배운 때까지 풀고 채점 반성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